네, 이번 시간에는 다낭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낭식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수 법칙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데, 지수 법칙이 뭐냐? 자, 지수가 뭔가요?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여러 번 곱한 거듭제곱인데, 그 여러 번 곱했을 때의 요 위에 a의 m제곱이다 했을 때 이 m 위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수를 우린 지수라고 하죠. 지수 법칙은 바로 이 지수들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할 때. 자, 먼저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한다. 곱셈이다. 거듭제곱의 곱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a가 m개 있는 것과 n개 있는 것을 곱했기 때문에 주르륵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m개와 n개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밑이 같을 경우, 밑 a가 똑같을 경우에는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해서 쓴다. a의 m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a가 4개에 곱해져 있는데 거기에 6개가 곱해져 있는 것을 한 번에 곱했다 그러면 총 10개가 곱해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4제곱 곱하기 a 6제곱은 4와 6을 더해서 지수를 a의 10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뭐냐? 거듭제곱 꼴로 표현이 되어 있는 a의 m제곱 자체를 n번 곱한다. 그러면 a의 m제곱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n개가 곱해져 있다면 지수 법칙 위에서 했죠. 밑이 똑같은 것들의 곱이기 때문에 m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몇 개? n개. m을 n개 더해주면 mn이 되죠. 그래서 a의 mn제곱. 어떻게 한다? 괄호 밖에 있는 친구들은 곱해준다. a 세제곱의 4제곱은 a 세제곱을 4번 곱해준 거다.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하면 a의 총 우리 이제 곱하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3이 4번 곱해진 거기 때문에 a의 12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밑이 똑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주고 거듭제곱에 또다시 거듭제곱을 한다 그러면 괄호 밖에 있는 친구는 mn을 곱해서 지수로 올려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a 세제곱 곱하기 a 5제곱은 밑이 a로 똑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주면 된다. 총 a의 8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 세제곱, x제곱, x 4제곱을 싹 곱해줘라 그러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3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총 9제곱 이렇게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문자가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자끼리 안 돼. 밑이 다를 때는 안 돼요. 어떻게 한다? 밑이 같은 친구들끼리 x끼리. 자, x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1이. 지수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x 한 개에 3개 곱해져 있는 친구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주면 1 더하기 3. y는 지금 y 제곱과 y 6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준다. 해서 총 x는 4제곱, y는 8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곱셈 기호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붙여서 x 4제곱, y 8제곱 이렇게 한 번에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한다? 괄호 밖에 있는 친구는 x 6제곱 자체가 3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6 더하기 6 더하기 6 이래서 6 곱하기 3이 된다. 총 18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x, y 따로따로 분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괄호 밖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곱해서 3 곱하기 2, y는 4 곱하기 5 해서 지수로 올려주면 x의 6제곱, y의 20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곱셈을 했으니까 거듭제곱의 나눗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가 0이 아니고 즉 밑이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일 때 나눗셈을 할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5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5나 똑같은데 나눗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눗셈은 뭐 4 나누기 2하고 2 나누기 4는 다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뭘 체크하냐면 지수가 어디가 큰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지금 mn인데 만약에 앞에서 나눠주는 우리가 지금 a의 m제곱, m이 더 크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곱할 때는 개수를 더해줬으니까 지수를 더해줬으니까 나눌 때는 빼주면 되는데 m에서 n을 빼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 나누는 수가 더 크면, 지수가 더 크면 개수가 더 큰 걸 나눠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모로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 나눗셈 하면 뒤에 있는 친구가 분모로 내려가잖아요. 그 개수의 차이만큼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지금 m과 n을 딱 비교했을 때 큰 수, 작은 수를 보고 앞에 있는 친구의 지수가 크면 그대로 빼주면 되고요. 뒤에 있는 친구가 지금 n인데 n이 더 크다 그러면,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다 그러면 먼저 n에서 m을 그냥 뺍니다.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거예요. 뺀 다음에 뒤에 게 크면 분모로 내려줘서 분의 1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m과 n이 같으면 두 수는 같은 수기 때문에 같은 수를 나눠주면 1이 된다. 요건 아시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6제곱에서 a 4제곱을 나눠라 그러면 앞에 있는 6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수를 나눠줬기 때문에 1이 된다. 요거는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분명히 나누기를 했는데 뒤에 있는 a 6제곱이 더 큽니다. 지금 4제곱보다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큰 거에 작은 걸 빼요. 6에서 4를 빼서 분모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6에서 4를 빼니까 a의 제곱이 되는데 뒤에 친구가 더 클 때는 분모로 내려서 a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m이 n보다 크다. 앞에 있는 친구가 더 크면 그대로 빼주고, 뒤에 있는 친구 n이 더 크면은 일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지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분의 1, 분모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곱과 몫의 거듭제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곱한 것의 전체 거듭제곱하고 몫은 나눴다는 거죠. 나눈 것의 전체 거듭제곱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m이라고 하는 지수가 이렇게 분배되는 것처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괄호 밖에 있는 m이 분배돼서 a의 m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m 자체가 두 친구 둘 다 지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m이라는 지수가. 왜 그러냐면 AB가 여러 번 곱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B가 2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AB 곱하기 AB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부 곱하기잖아요.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A를 둘 먼저 곱하고 B를 둘 곱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A가 2개 곱해져 있고 B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꼴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2라고 하는 지수를 하나씩 분배해서 A제곱, B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눴을 때도 똑같아요. B분의 A 전체 M제곱은 어떻게 하느냐, M이 이렇게 하나씩 분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모에 있는 B의 M제곱, 분자에 있는 A의 M제곱, 이렇게 해서 M 자체가 분배가 돼서 B의 M제곱 분의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분의 A의 전체 세제곱은 뭐냐, B분의 A를 3번 곱한 겁니다. 그죠?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곱한 거니까 똑같은 것을 3번 곱했다는 뜻인데, 그럼 분모끼리 주르륵 곱해서 써주고 분자끼리 주르륵 곱해서 써주면 B의 세제곱 분의 A 세제곱이 되고요. 이 꼴은 이 3이라고 하는 친구를 분모인 B에다가도 세제곱해주고 A 분자에도 세제곱해줘서 쓴 꼴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산을 할 때는 바로 그대로 n을 분배해서 지수를 분배해서 써주고 지수를 분배해서 바로 분수꼴로 또 써주면 가능하다. 이 지수의 분배인 것입니다. 아셨죠? 이 부분 하나 좀 체크해 볼게요. 마이너스 a의 m제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수가 양수일 경우 마이너스 a는 음수인데 거듭제곱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우리가 짝수 거듭제곱을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음수가 양수가 돼버리죠. 짝수 제곱을 하면. 그래서 a의 m제곱이 되고, 홀수 제곱은 음수를 홀수 제곱하면 다시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서 챙겨주면 됩니다. 이 부분 많이들 이제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눗셈입니다. a 8제곱에서 a 4제곱을 나눴다. 밑이 똑같을 경우에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눌 때는 빼주면 된다. 8에서 4를 빼서 a의 4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a제곱에서 a제곱을 나눠라. 같은 수를 나누면 1이 됩니다. 세 번째, a 5제곱에서 b의 5제곱에서 b의 9제곱을 나눈다면 지금 뭘 하라 그랬어? 지수가 누가 큰지 봐야 된다 그랬죠. 뒤에 있는 9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한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요. 일단 9에서 5를 뺀 다음에 분모로 내려준다. 뒤에가 클 때는. 그래서 b의 4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곱한 것 전체의 세제곱 어떻게 한다? 3을 지수를 분배해서 A도 세제곱, B도 세제곱 써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A분의 B 세제곱 전체를 4제곱해라. 그러면 A도 4제곱을 해줘야 되고요. 분모. 그 다음 분자에 있는 B 세제곱도 4제곱을 해주는데 B 세제곱 전체의 4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수끼리 곱해서 3, 4, 12. B는 12제곱이 되고요. A는 4제곱이 돼서 총 결과는 A 4제곱분의 B 12제곱.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낭식 곱셈을 할 건데 다낭식이 뭐냐면 이렇게 곱셈 또는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 다낭식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곱해보자. 다낭식끼리 곱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낭식인데 이 친구들을 곱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개수는 개수끼리, 즉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셈 나눗셈을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수의 곱셈 나눗셈 그대로 해주고 문자는 어떻게 한다? 지수법칙. 문자 우리가 개수를 곱할 때나 나눌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간단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7xy제곱과 3x제곱 y라고 하는 다낭식 둘을 한번 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주르륵 이렇게 곱한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xy제곱은 7에다가 x에다가 y제곱을 곱한 식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쭉 쓸 수 있다는 거죠. 3x제곱 y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뭘 한다? 수는 수끼리 계산해주고 문자는 지수법칙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x와 x제곱을 곱해주고 역시 y제곱과 y를 곱해서 같은 문자끼리. 왜냐하면 다른 문자는 어차피 곱하기는 그냥 곱셈기호만 생략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문자끼리만 지수법칙 이용해서 간단히 해주면 됩니다. 숫자끼리 먼저 개수끼리 7 곱하기 3 21을 맞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지수법칙 x 하나와 x 두 개를 곱해서 x 총 3개가 되네. 지수 1이 생략되어 있네요. 1에다 2를 지수끼리 더해주니까 3, 세제곱이 되는 거죠. y 역시 제곱과 지금 y 하나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1이 지수로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2 더하기 1에서 총 y도 3개가 곱해진 형태. 21 x세제곱 y세제곱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한다? 수는 수끼리 21 하고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지수법칙으로 해서 지금 곱셈이니까 개수를 잘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에다 2개 더했고 x, y는 2개에다 하나 더해서 역시 y 3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아셨죠? 자, 확인 한번 해보자.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데 원칙대로 어떻게? 숫자는 숫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자. 자, 볼게요. 3x y 세제곱과 마이너스 2x 4제곱 y를 곱한다. 그러면 먼저 수끼리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하는 수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y 세제곱 x 4제곱 y 이렇게 문자는 어떻게 할 거냐? x는 x끼리 그리고 y는 y끼리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수 먼저 써보겠습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다. 그 다음에 x 하나에다가 여기 하나 생략된 겁니다. x 4개야. 4제곱이죠. 4개가 곱해지는 형태를 싹 곱해버리면 1 더하기 4에서 x가 총 5제곱이 되네요. y 세제곱에다 y 하나 있죠. 그러면 y 세제곱에 총 하나 해서 4제곱이 된다. 마이너스 6 x 5제곱 y 4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3a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 자,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친구를 전체를 제곱했다라는 건 먼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a를 2번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면서 2의 제곱 4가 되고요. a도 역시 제곱이 되면서 4a 제곱이 된다. 이 부분 많이 실수하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쓴 거예요. 거듭 제곱을 항상 정리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을 4a 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수는 수끼리 3 곱하기 4 해주고 문자 a 4제곱에서 a 제곱을 곱한 형태를 먼저 따로 써주면 됩니다. 3, 4, 12 써주고 a는 지수법칙 4 더하기 2에서 총 6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이너스 3x의 전체 제곱. 이 부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x다.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전체 제곱은 9x제곱이다. 자, 마이너스 3은 제곱하면 9가 되고요. x도 제곱하면 x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이것도 지수를 분배했다 생각해줘도 됩니다.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자, 9x제곱에서 3분의 1x를 곱했다 그러면 수는 수끼리 9 곱하기 3분의 1 따로 할 거고요. x제곱에다가 x 곱한다. 이렇게 문자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9 곱하기 3분의 1 약분해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에 x 하나 더 해서 총 세제곱이 된다. 3x 세제곱.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2분의 1 a 세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3a b제곱. 그것을 곱하고 또 4a 제곱 b를 곱하자. 이렇게 세 식을 곱한다 그러면 먼저 수는 수끼리 간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4라고 하는 수까지 먼저 개수를 먼저 곱하는 겁니다. 미리 한번 써볼까요? 약분해서 2 되고 마이너스 6 쓸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문자는 지수법칙 A끼리 한번 볼까요? A가 3개 곱해져 있는데 하나, 2개 더 곱해지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3 더하기 1 해서 4에다 2 더해서 총 6제곱이 되네요. B는 하나, 둘, 하나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싹 곱해주면 총 4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대로 하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모 나누기 네모야. 그러면 요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친구가 분모로 내려온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분수꼴로 바꾸는 겁니다. 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에서 어떤 식을 나눈다 그러면 나눗셈 뒤에 있는 친구가 분모로 쏙 내려와 주면 되는 거니까 분수꼴로 바꿔서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을 약분을 해준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곱셈으로 고친다는 거는 뒤에 나누기 있는 뒤에 식을 곱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역수가 되니까 분의 1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하든 아니면 개수를 파악해서 세주면 되는 거죠. 문자의 개수는. 숫자는 계산을 그대로 해주는 거 똑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12x 세제곱 y 나누기 3xy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보자. 첫 번째, 나눗셈 뒤에 있는 3xy를 분모로 내려준 다음에 내려줬죠, 분모로. 그 다음에 약분을 하는 겁니다. 숫자 약분해서 4가 되고 문자도 약분해주면 지금 밑에 x 하나 있고 위에는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하면 위에 2개만 남는 거야. 이렇게 약분해주고 y는 약분하면 없어지네요. 1이 돼버리죠. 그럼 남는 친구들만 쓱 계산해주면 4하고 x제곱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4x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눗셈 뒤에 있는 친구를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하나하나 하면 자, 숫자는 숫자끼리 12 곱하기 3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문자 x 세제곱 한 다음에 x분의 1 하면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x 2개만 남습니다. 그죠? y는 약분하면 없어지고 해서 약분하면 4니까 숫자는 4 남고 x는 x제곱해서 4x제곱 이렇게 같은 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27a 8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3a의 세제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거는 분수꼴로 바꿔서 할 겁니다. 나눗셈 뒤에 있는 친구를 분모로 내려주면 마이너스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써준 거고요. 아래로 3a 세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어떻게 돼? 숫자는 숫자끼리 약분해서 9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살아있고 9니까 마이너스 9 해줬고 a 8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나눗셈 하면 a 8제곱이 위에 있으니까는 8에서 3을 빼서 5개만 살아있게 되네요. 그래서 a 5제곱 마이너스 9a 5제곱 이렇게 정답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9x 4제곱에서 4분의 3x 제곱을 나눠줘라.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자, x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분자와 곱할 수 있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4분의 3x제곱을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어? 곱셈으로 바꿔주면 역수로 뒤집히니까 3x제곱분의 4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곱셈으로 바꿔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9하고 3분의 4라고 하는 수를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먼저 계산하면 약분해서 3, 4, 12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4제곱 곱하기 x제곱은 분모에 있으니까 약분을 하면 x가 x 4제곱에서 x제곱을 나눈 것과 같죠. 그래서 x제곱만 남는다. 나눗셈은 지수를 빼주면 된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2x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2x제곱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x를 나눠줘라. 그럼 일단은 선생님 뭐부터 하라고? 거듭제곱부터 하라 그랬죠. 자, 2x제곱을 전체 세제곱하면 뭐가 돼? 자, 2도 세제곱해야 되고요. x제곱도 세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 8입니다. 그리고 x제곱의 세제곱은 x 6제곱. 괄호 밖에서는 곱한다 그랬죠, 지수끼리. 나누기 마이너스 2x 하면 분수 형태로 써줬다 그러면 마이너스 4라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2x 아래로 내려가면서 2x 분의 8x 6제곱 되면서 수를 먼저 계산해주면 4, 마이너스 4라 있고요. 4하고 x 하나 6개 이렇게 있으니까 분자에서 분모를 나눠주면 x지구 하나 있는 거죠. 지수 6에서 1을 빼서 5제곱 이렇게 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4x 5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 계산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원칙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혼합 계산은 먼저 괄호가 있으면 풀어준다. 기본입니다. 어떤 식을 풀 때는 다 괄호가 있으면 풀어주는 게 먼저고요. 그 괄호를 푸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보면 괄호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 거듭제곱을 사실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거듭제곱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나눗셈을 할 때는 분수꼴로 고치거나 역수를 이용 곱셈으로 바꾼 다음 역수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준다. 순서는 이렇게 동일하고요.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잘 천천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4xy 세제곱 나누기 y분의 2의 전체 제곱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6x제곱 y 이렇게 지금 3개의 식을 나누고 곱하는 이런 혼합 계산의 형태를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은 잘 돼 있죠. 24xy 세제곱은 더 이상 정리할 건 없고요. 자, 나눗셈 요거 괄호 먼저 풀어야 되는데 거듭제곱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요 2가 이렇게 지수 분배되는 것처럼 해서 y제곱분의 4를 나눠준다 이렇게 쓰고요. 뒤에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이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역수로 뒤집히게 되는 거죠. 수가. 분모 분자가 바뀝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곱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으로 쭉 바꿨으니까 수는 수끼리 문자는 지수 법칙 이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를 먼저 계산하는데 중요한 건 부호로 틀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 양수, 음수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음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에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 챙겨줘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24 곱하기 4분의 1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4분의 1 거기다가 6이라고 하는 수를 먼저 곱해주는 겁니다. 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6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들을 주르륵 한번 써서 지수법칙으로 이제 해주면 정리해주면 됩니다. x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곱해서 x 세제곱 되고요. y 세제곱에다 제곱에다가 하나 더 여기 지금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해주면 총 5에다 6개 그래서 y 6제곱 정답은 마이너스 36x 세제곱 y 6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식이네요. 단항식 2x 세제곱 나누기 3분의 4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제곱의 전체 세제곱 이런 형태를 어떻게 한다? 먼저 한 번에 해줬어요. 지금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준 형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뒤집어줘야 되는데 x제곱은 위에 올라가서 3분의 4x제곱이었으니까 뒤집어주면서 4x제곱이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그럼 위에는 3, 분모에 있던 3이 거꾸로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은 계산을 해주는데 자 마이너스 2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
x제곱을 세제곱하면 지수 곱한다 그랬죠? 6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수끼리 하자. 자, 2 곱하기 분모에 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 4분의 3이네요.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8. 수끼리 먼저 몰아서 계산해주자. 바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4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니까 2, 3, 6이 12 해서 마이너스 12. 요 마이너스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자를 볼 건데 x세제곱 그리고 x제곱분의 1은 좀 x제곱이 아래 분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x6제곱 따라옵니다. 계산을 해줄 건데 x세제곱 분모에 있으면 나눠주는 거죠. 나누기 x제곱하면 x가 하나 남습니다. x 하나에다가 6개 해서 총 7개의 x가 곱해진 형태로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는 수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12 그리고 x는 7제곱해서 마이너스 12 x 7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